안녕하세요 3학년 친구들, 방에서 송쌤과 함께하는 국어시간 방송국 국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7단원 글을 읽고 소개해요 단원의 첫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212쪽에서 217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2쪽을 보면요, 우리가 공부해야 할 단원명이 크게 나와 있죠. 다 같이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시작! 글을 읽고 소개해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읽은 글을 누구한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가 어떻게 생겨 있는지 한번 7단원 구석구석을 살펴볼까요? 자, 212쪽에 보니까 맨 위쪽에 어떤 그림이 보입니까? 오른쪽 맨 위쪽에? 그렇죠. 여기 보니까 지금 옛날 이야기 같은데 눈치 빠른 친구들은 어떤 건지 이미 예측이 가능할 것 같네요. 어떤 그림인 것 같습니까? 어떤 이야기의 그림인 것 같죠? 여기 보니까 거북인가 자란가 하는 동물도 보이고 토끼도 보이고 용왕처럼 생긴 사람들도 보이는 걸로 봐서는 바닷속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눈치챘나요? 이번에는 밑에 보니까 장승에 대한 이야기가 있네요. 이 장승 우리 1학기 때 국어 시간에 공부했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자, 그 다음에 옆쪽을 보니까 작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동아줄에 매달려 있고 밑에는 호랑이가 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 무엇인지 눈치챘나요? 그리고 또 곤충들의 사진도 보이고 밑에 보니까 민화와 관련된 그림도 보이고요. 그리고 또 그 오른쪽에는 흑백으로 된 이야기가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읽은 책도 읽고 안 읽은 책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책들을 보니까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자신이 읽은 글, 즉 책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보는 단원이어서 아마 이러한 전시회 같은 사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책을 주로 읽나요? 어떤 친구들은 학습 만화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저는 아직 동화책이 더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을 읽고 나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새롭게 알게 되거나 느끼게 됩니다. 그런 점을 독후 감상문으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는 내가 느낀 책, 그리고 내가 느낀 그 책에서 내가 느낀 생각이나 감정 등을 서로 공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물음을 한번 볼까요? 책을 읽고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나 혼자 쓰고 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게 된다면 어떤 점이 과연 좋을까요? 다 생각해 봤습니까? 선생님은 다른 사람과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면 내가 느낀 생각이나 느낌 외에 다른 사람의 느낌이나 생각도 알 수 있게 돼서 조금 더 풍성한 책 읽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214페이지를 펴주세요. 준비하기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글을 읽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10살이 되면서 또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에도 열심히 책을 읽었을 텐데 내가 글을 읽고 어떤 누군가에게 소개해본 경험이 있으면 오늘 직접 나는 이러한 경험이 있어 라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1번입니다. 자신이 아는 놀이를 떠올려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놀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예를 들어 얼음땡 친구들 많이 하죠. 얼음하고 있으면 멈춰 있다가 누군가 와서 땡 하고 쳐줄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고, 또 술래가 다른 친구들을 잡으러 다녀야 하는 얼음땡 놀이가 있을 거고, 또 딱지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종이로 두껍게 딱지를 접어서 어떤 딱지가 뒤집히는지 서로 겨뤄보는 딱지치기 놀이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놀이, 여러분도 공기를 할 줄 아나요? 공깃돌 5개로 손을 이용해서
공중으로 던졌다 잡았다 하는 공기놀이도 있을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는 놀이는 뭐가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축구도 있을 수 있겠죠. 축구도 하나의 놀이니까요. 축구가 있으면 야구 이런 것과 같은 공으로 하는 놀이들도 있겠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실내에서 하는 보드게임들도 유명하더라고요. 보드게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놀이가 있을까요? 예전에 어른들이 했던 고무줄 놀이 같은 것들도 여러분이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등등등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한번 적어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놀이를 좋아하듯이 동준이라는 친구도 좋아하는 놀이가 있어서 친구들 앞에서 소개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동준이가 과연 어떤 놀이를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동준이가 쓴 재미있는 교실놀이 앉아서 하는 피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는 교실놀이 앉아서 하는 피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는 피구는 공 하나로 교실에서 쉽게 즐길 수 있는 놀이이다. 먼저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두 뒤로 밀어 가로로 긴 네모 모양으로 피구장을 만든다. 그 다음에는 학급 친구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누고 두 편 대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먼저 공격할 쪽을 정한다. 규칙은 피구와 같지만 앉은 자세로 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을 굴리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 모두 앉은 자세로 해야 한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한쪽이라도 펴서 일어나는 자세가 되면 누구든 피구장 밖으로 나가야 한다. 상대를 맞힐 때에는 공을 바닥에 굴려서 맞춰야 한다. 공을 튀기거나 던져서 맞히면 맞은 사람은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공을 피할 때에는 옆으로 이동해 피하거나 무릎을 가슴에 붙여 앉은 상태로 뜀을 띄어 피할 수 있다. 굴린 공이 아무도 맞히지 못하고 벽에 닿으면 수비를 하던 친구가 공을 잡아 공격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굴린 공이 벽에 닿기도 전에 잡으면 공에 맞은 것과 똑같이 밖으로 나가야 한다. 결국 공에 맞거나 일어서거나 공이 벽에 닿기 전에 잡으면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밖으로 나간 친구들은 놀이가 끝날 때까지 지켜본다. 어느 한편의 친구 모두가 밖으로 나가면 놀이가 끝난다. 자, 여기까지 동준이가 쓴 재미있는 교실놀이 앉아서 하는 피구를 읽어보았는데요. 동준이가 소개한 놀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그렇죠. 동준이가 소개한 놀이의 이름은 앉아서 하는 피구입니다. 적어보세요. 동준이는 앉아서 하는 피구라는 놀이가 인상 깊었나 봐요. 밖에 나가지 않아도 교실에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상 깊었겠죠. 자, 그러면 동준이가 소개한 앉아서 하는 피구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밑에 빈칸에 준비할 내용, 어떤 것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뭐 책상 배열이라던가 사람들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 자세라던가 이런 것들을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규칙 첫 번째는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을 굴리는 사람이나 피하는 사람 모두 앉은 자세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앉은 자세까지 나와 있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규칙들도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적어보고 다 적은 친구들만 일시정지를 해제한 후 다시 재생해 주세요. 네, 다 적었으면 한번 준비할 내용 먼저 확인해 봅시다. 먼저 동준이가 준비해야 될 내용으로 말한 것은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두 뒤로 밀어서 가로로 긴 네모 모양으로 피구장을 만들고 학급 전체를 두 편으로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피구를 할 때 보통 운동장에서 하게 되면 네모난 칸 두 개를 만들게 되죠. 선생님이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네모난 칸이 있고 이걸 반으로 나눠서 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실에서 할 때도 교실에 있는 책상들을 다 뒤쪽으로 미는 거예요.
이쪽으로 밀어서 책상에 엎게 하고, 그 다음에 가로로 긴 네모 모양으로 원래 피구하는 것처럼 피구장을 만들어서 두 편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첫 번째 편, 여기가 두 번째 편. 이런 식으로 해서 피구 경기장을 만든대요. 그 다음에 규칙 첫 번째는 적혀져 있었고요. 규칙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앉은 자세에서 무릎을 한쪽이라도 펴서 일어나는 자세가 되면 누구든 피구장 밖으로 나가야 한답니다. 그러면 무조건 앉은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앉은 자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거나 아니면 밖으로 나가는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적었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대를 맞힐 때에는 공을 바닥에 굴려서 맞춰야 한답니다. 공을 띄우거나 공을 친구들 공중으로 던지잖아요. 우리 원래 피구는 그렇게 던지지 않고 앉아서 하기 때문에 공을 바닥에 굴려서 맞춰야 하는구나. 이렇게 규칙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은 굴린 공이 아무도 맞히지 못하고 벽에 닿으면 수비를 하던 친구가 공을 잡아 공격할 기회를 얻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하는 피구는 이러한 방식이래요. 직접 등교를 해보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한번 방식을 보자면 책상은 다 뒤로 밀고 한 편, 두 편 이렇게 나눠서 각각이 앉게 되는데 친구들이 이렇게 일어서서 있는 바깥 피구와 달리 실내 앉아서 하는 피구는 교실 바닥에 우리가 모두 다 앉아 있는 거네요. 이렇게 앉아서 친구들이 던져야 되는 거네요. 그쵸? 이쪽 친구들도 서로 마주보고 앉는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다 앉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앉아서 하는데 원래 피구 같으면 밑에 있는 원래 피구 같으면 공을 쥐고 있는 친구가 위로 이렇게 던져서 이 친구나 혹은 다른 친구들을 맞춰야 됐지만 지금은 바닥에 공을 굴려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굴렸는데 아무도 맞히지 못했다 하면 여기 있는 친구가 이 공을 잡아서 다시 이렇게 굴려야 되는 거예요.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친구가 지금 공을 잡아서 던지다가 자기가 던진 공이 띄워졌거나 아니면 내가 무릎이 펴져서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 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사라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친구들을 구경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따로 선 바뀌라고 해서 수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앉아서 하는 피구의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요. 동준이가 소개한 놀이를 시간이 되면 교실에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나 체육 시간 때 전체 놀이로 해봐도 재밌겠죠. 이런 식으로 앉아서 하는 피구의 내용을 우리는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앉아서 하는 피구를 직접 학교에서 해봤던 친구들도 있겠고 아직 못 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정리를 해봤죠, 표에. 그러면 다음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216쪽에 보니까 자신이 아는 다른 놀이를 친구에게 소개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놀이를 우리가 1번에서 적어봤어요. 축구, 야구, 고무줄 놀이 이런 것들을 적어보았었는데 자신이 아는 놀이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볼 거예요. 누구처럼? 아까 앉아서 하는 피구를 소개했던 동준이처럼요. 그래서 한번 자기가 아는 내용들을 옆에 칸에다가 적어봅시다. 내가 소개할 게임의 이름, 놀이의 이름.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할리갈리를 한번 적어볼게요. 할리갈리라는 게임은 보드게임이고요. 이 보드게임을 하려면 어떠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아까 준비될 내용은? 그렇죠. 보드게임이 필요해요. 보드게임인 할리갈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인원수가 딱 맞아야겠죠. 인원수는 선생님이 봤을 때 4-5명 정도 가능한 것 같았어요. 4-5명. 자, 그 다음에 내가 아는 놀이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봅시다에 규칙을 써야 되잖아요. 규칙은
1번부터 4번까지 여러분들이 빈칸에다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적었으면 이제 6번입니다. 이번에는 놀이가 아니라 자신이 읽은 글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 경험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자, 내가 읽었던 글, 책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첫 번째 친구는 달팽이 놀이를 하는 방법을 읽고 친구들에게 소개해서 재미있게 한 적이 있어 라고 했네요. 아, 그러면 달팽이 놀이 하는 방법이라는 책을 읽었나 보다. 그런 글을 읽었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난감 사용 설명서를 읽고 동생에게 알려줬어. 그렇죠. 이것도 글이니까 글을 읽고 난 다음에 친구들에게 소개해준 경험이 될 수 있고, 세 번째, 우주에 대한 책을 읽고 친구들 앞에서 발표했어. 이 세 번째 친구는 정말 두꺼운 책을 읽고 친구들 앞에서 소개를 해봤나 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험이 있나요? 아마 2학년 때나 1학년 때 친구들 앞에서 책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책을 소개했던 경험, 혹은 꼭 책이 아니어도 글을 읽고 누군가를 도와주었던 경험이 있다면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은 친구들은 화면을 다시 재생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다 적어 보았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적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과 똑같이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떤 글을 소개했나요? 선생님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소개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소개했냐면 우리 반 친구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이 정말 착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책은 나무가 완전 장성했을 때부터 밑동만 남을 때까지 어떤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희생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마음이 진짜 착하다라고 생각했고, 나도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고요. 다 적었으면 옆에 7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글을 읽고 친구에게 소개하면 좋은 점이 어떤 걸까요? 라고 선생님이 아까 물어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좋은 점에 한번 색칠해 보세요. 이게 좋은 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에 한번 색칠해 봅시다. 네, 다 색칠해 보았으면 선생님과 함께 어떤 것이 맞는 말이었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친구에게 소개하면 친구에게 당연히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알려줄 수가 있겠죠.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옳은 거니까 색칠을 해줘야 되고, 자, 두 번째, 읽은 글의 내용을 잘 정리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친구에게 소개를 해주려면 그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그 책의 이야기는 무엇인지, 그런 글의 줄거리, 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읽은 내용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흥미가 사라진다. 책을 소개한다고 해서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흥미가 사라질까요? 오히려 더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입니다. 소개하면서 친구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맞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소개할 때도 친구들과 너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아낌없이 주어본 적이 있어? 왜 아낌없이 줘야 된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깊은 내용까지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다양하게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에게 소개를 하면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7단원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까요?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소개해 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 감상문에 대해 알아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독서 감상문으로 우리 반을 꾸며보는 그런 재미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